안녕하십니까. 물리강사 한근호입니다. 물리전기반과 특강에 대한 역학 파트 집중 수업에 대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아빠와 금쪽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물리를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금쪽이의 모습에 부모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속도. 똑똑해 보이죠? 그리고 멋져 보이죠? 보통 어떤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 용어나 수학적 기호,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이후에 물리적 현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리나 법칙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수학적 방법을 가지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물리는 암기 과목일까요? 아니면 설득당하는 과목일까요?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꼭 필요한 과목이며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리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99% 이상이 바람이나 정나는 또는 기류의 영향으로 지정된 항로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비행기는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는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의 다름이 만나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 물리 이해라는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금쪽이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하신 학부모님을 위해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고등과 연계되는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는 수업은 초등부 고학년과 중등부 저학년 대상으로 준비하였고, 가끔씩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순간 상식과 충돌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왜냐고? 당연히 무거우니까. 똑같이 떨어진다를 인정하기까지 금쪽이는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을 이유로 말하며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소리치면서 우깁니다. 물체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날의 날씨가 다르잖아요. 물체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 끊임없이 나오면 이러한 대답에 웃음과 함께 신박함을 느끼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물리에서 작용과 반작용, 액션과 리액션이 중요하듯이 배우는 금쪽이와 가르치는 제가 서로 생각이 통해져야만 비로소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리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여지는 세 선수는 금쪽이들이 중1 과정에서 배우는 마찰력이라는 물리법칙을 이용해 스톤의 회전을 높이고자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내용과 실생활에 연계된 숨겨진 물리지식과 접근 방법, 생각 등을 하나씩 찾아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 즉 수업 중에 재미와 함께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수업입니다. 보시는 내용은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중상 과정에 해당됩니다. 수업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원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후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인지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와 여러 가지 물리량의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결과와 원인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1 과정에서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이죠. 중3 과정에서 확장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과정을 탄탄하게 배우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3 과정에서 배운 역학적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림에서 제시한 질문은 금쪽 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생각해 주는 장면이죠. 호기심은 강한 긍정의 힘으로 작용해서 물리를 더 가까이 효과적으로 배우게 해줍니다. 이렇게 금쪽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진심이 혹시 들리시나요? 중등부 고학년과 예비 고1 대상으로 준비한 수업 내용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알아야 할 내용은 보시다시피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잠시 후 15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이네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조규성 멋진 헤딩골입니다. 11월 28일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죠. 축구는 젖잘 쌓였지만 정말 멋있었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자 그날 느꼈던 희열은 정말이지 오랫동안 간직할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리라고 봅니다. 저보다 잘생긴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정말 멋진 헤딩골을 넣기까지 김진수 선수가 공을 잘 찾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점프를 잘해서 멋진 헤딩골을 넣었죠. 자, 지금까지 저의 표현에 공감하시는가요? 그럼 이번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중력에 의해 포물선을 그리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축구공의 위치를 조규성 선수가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 예측하여 시간을 확인하고 운동하고 있는 관성과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탄성을 이용해 연직상방으로 운동해 공과 충돌에 의한 충격량의 원리에 따라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이지 정밀한 계산에 의해 나타난 물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갑자기 좋았던 기분 싸해지시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물리세계에 있는 꼴 장면도 보실까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작성자들의 댓글을 잠시 읽어보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돌 순간 운동량이 같으면 속도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무게의 공이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냐?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뚫고 나가죠? 그치만 발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작성자분들은 다 이렇게 웁니다. 자, 똑같은 꼴인데 현실에서는 열광하고 물리에서는 울어요. 현실과 물리의 세계는 이처럼 가까이 하고 싶어도 너무 먼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둘의 관계를 제가 과연 가깝게 할 수 있을까요? 금쪽이들과 제가 함께하는 물리는 현실과의 융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온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를 달려오던 관성을 이용해 탄력적인 점프를 한 조규성 선수가 멋진 헤딩골로 마무리한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공감되시나요? 좀 더 멋이 들어있는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 문제는 물리를 배우는 금쪽이들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물리를 배울 땐 머리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느낌으로 해결하는 성향이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의외로 느낌을 더욱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벗어난 경로를 수정해주는 일도 저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물리 주제의 범위와 내용은요, 마치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 몸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실생활의 응용을 중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한정된 개념으로는요, 문제의 다양성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리원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추가적인 내용도 배워야 하는 실정이죠. 자,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알짜 힘과 가속도. 이건 물리원에서 배웁니다. 중력에 의한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물체들의 연속적인 다중 충돌은요, 통합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지만 학교 내신에는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실전 해결 방법을 배우고 또 충분한 연습량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내 몸의 피처럼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땀 범벅이 들 때까지 꾸준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하고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때까지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내 몸속의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적은데 실제 알아야 할 내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죠. 자, 확인해 보았듯이 수능에서 출제되는 역학 문제 약 5개에서 6개 문항 중에서 대략 60% 정도가 통합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통합과학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리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금쪽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자, 수능에서 물리는 불리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듯이 표준 점수가 큰 폭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난이도는 하향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응시 인원을 비교해 볼까요? 자, 물리만 이렇게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타 과목에 대한 응시 인원 수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제시를 해 놓았고요. 자, 물리의 시작과 끝은 역학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들 역학에서 포기합니다. 문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면 역학을 잘하려면 다 풀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대답은 아닙니다. 축구공 기억나시죠? 아까 보셨던 그물을 찢어버린 축구공은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조건 하나가 변했을 뿐이고 이것을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완벽하게 터득하면 물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쪽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자체 교재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외우라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외울만 하겠죠? 자, 여기서 좀 잠깐 같이 보실까요? 실전 개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죠. 자, 문제 따로 개념 따로가 아닌 문제와 개념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실전과 개념을 동시에 공부하는 연습이죠. 그리고 나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학습 효과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번엔 역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 내용 40개의 줄기와 이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구성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40개의 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눈이 아파지기 전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차별 학습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10주차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보시고,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 순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개념과 실전은 본 수업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개인별 클리닉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리 노력해도요, 현강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완하고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저는 특히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 만들어야 하고요.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클리닉 계획할 수 있고요. 공부를 잘 해오지 않으면 남겨서라도 공부시켜야 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안 되었다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하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동영상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오히려 가르치는 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잠을 별로 못 잔다는 거죠.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룰이 필요한 거죠. 꼭 지킬 수 있도록 냉정해지겠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각오로 해야 다 잘 되는 거니까. 자, anytime, anywhere. 질의응답은 멈추지 않습니다. 금쪽이들이 질문을 안 하면요, 제가 질문합니다. 시간표 확인해 주시고요. 안심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는 한근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